나는 중성화 수술이 무섭다. 앞으로 다시 강아지를 입양한다면 중성화 수술을 기꺼이 할 수 없을 것만 같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는 마당이 있다. 마당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지인이 키우던 길에 돌아다니던 강아지를 참 많이도 가족으로 맞아들였다. 어렸기 때문에 그들을 예뻐했고 책임은 지지 않았다. 당연히 병원도 간 적이 없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미성년자에겐 동물병원의 비용을 감당할 돈과 용기가 부족했다. 지금 함께 있는 둥이와 까미는 나의 선택으로 마음과 금전의 준비가 된 채 맞이하였다. 그래서 둥이의 중성화는 가족의 반대가 있었지만 잘 맞춰졌고 컷의 중성화만큼이나 암컷의 수술도 큰 위험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 뒤 까미의 중성화 수술을 했을 때에는 예정된 시간에도 오지 않는 병원의 연락을 기다리게 되었다. 안정이 필요하니 더 이후에 오라는 전화에도 계속 근처 공원에서 기다리던 끝에 다시 받은 전화. 그 이후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아직도 생생하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출혈이 너무 심해 수혈이 필요할 수 있으니 24시간 지켜볼 수 있는 대형 병원으로 옮기자는 내용이었다. 아직도 의사분이 단단하게 말해주면서 약간 떨리던 목소리와 떨리던 그 손을 잊지 못한다. 일단 같이 스케일링한 둥이를 집에 놔두고 의사분이 큰 병원으로 옮겨놓은 까미를 보러 버스를 타고 갔다.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지금 약간이가 혈압도 이게 혈압도 상대적으로 낮고 지금 비어 있다 보니까 혹시나 어째 의무사항이 생기면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제가 사람처럼 심장 마사지 하면서 이런 경우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실감이 나면서 펑펑 울었던 것 같다. 품에 없는 까미가. 심각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사망. 그때부터 미친 듯이 현실로 다가오는 까미의 죽음이.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겠다. 살려만 달라고 했다. 병원에서는 까미의 영상과 사진을 보내줬다. 낯선 간호사의 부름과 만짐에 경계심을 가진 모습의 까미는 연애를 가서 나를 보자 꼬리를 치며 웃어보여. 널 아프게 만든 사람이 난데 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데 행복해하는 모습에 이상분의 짧은 면회 시간 동안 펑펑 울었던 것 같았다. 다행히도 까미는 이틀간의 입원 뒤 무사히 회복해내어 수혈도 받지 않고 집에 돌아왔다. 근데 나는 무수한 자책에 휩싸였다. 생리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출혈이 심했을까? 의사분께 엄지라도 해둘걸. 아니 애초에 그냥 중성화 수술을 하지 말걸. 이 영상은 1년 전인 24년도 8월에 찍었지만 트라우마로 남아 묵혀두고 있던 영상이다. 25년 8월 우연히 안락사 유기견 공고를 보게 되었고 또 다시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생각에 한 아이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 유난히 동그란 눈으로 카메라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아이 릴리. 3주 뒤면 이 아이가 세상에 없을 수도 있겠다. 임시보호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에 가족들에게 땡깡 같은 반통보식의 허락을 구한 뒤 봉사자분께 임시보호 의사를 알렸다. 전화통화와 준비사항을 나누고 잃어버릴 상황을 대비한 위치 추정용 기기, 목줄, 칫솔 등을 준비했다. 해마리면 사료도 간식도 충분해야지 라며 페페어에 가서 한껏 먹을 걸 사오고 그릇도 준비해놨다. 한 가지, 미래를 몰랐던 나는 가족의 반대가 있었던 중성화 수술을 보호소에서 할 수 있다는 말에 함께 응해버렸다. 전날에 페페어의 들뜸을 잊지 못하고 출근한 날, 하루 뒤인 광복절에는 창원에 내려가 릴리를 데려오기 위해 버스와 KTX를 예매해둔 상태. 20kg, 18kg인 까미와 둥이에겐 맞지만 8, 9kg라는 릴리에겐 갖고 있는 캐넬이 너무 클까? 당근에서 좀 작은 이동장도 나눈 받아온 상태였다. 아침 9시 반, 봉사자님께 전화가 왔다. 릴리 수술 부위가 터져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내일 못 데려가시게 되었다고 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다음 주에 연차 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까미 때의 트라우마가 떠올랐다. 왜? 호전대 재봉합이 아니라 수술을 하지? 릴리가 아픈데도 사람이 오니까 신나서 맞이하더라. 는 보호소 사람의 말을 전해주시는 봉사자님의 말이 계속 맴돌면서 퇴근하고 돌아온 집. 전화가 왔다가 끊겼다. 다시 왔다. 릴리가 잘못되었다. 폐혈증? 큰 병원? 실감이 안 났다. 아, 그렇구나. 그럼 다른 안락사 위기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말해야지. 이런 것만 생각이 났다. 그리고 죄송하다며 릴리가 불쌍하다며 흐느끼는 봉사자분께 아니라고 어려운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사진만 보내달라고 했다. 병원에서의 모습을, 장례 때의 모습을. 전화를 끊자 눈물이 쏟아 나왔다. 아, 나 슬픈 거구나. 왜 슬프지? 만나지도 않았던 아이인데. 근데 내 아이였네. 하루 뒤면 만날 수 있는 거야?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아이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설레고 꿈꾸던 게 거짓 같다. 이름도 가족과 고민해서 란이라고 지어두었는데 안아보지도 못하고 안아주지도 못하고 내 잘못된 선택에 아프기만 하다 떠나갔구나. 4시간 넘게 숨죽여 울며 내 한마디에 죽어버린 내 품에 안고 싶었던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쏟아냈다. 근데 나 이래놓고 또 일상을 잘만 살아가겠지? 너무 위선적이다. 내가 죽인 것 같아. 안아주지도 못하고 보호소에서만 살다 가게 놔뒀네. 진짜 이기적이다. 그렇게 울다가 봉사자분께 혹시 장례 때 털 조금 잘라주실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내 아이로 생각했던 릴리를 잊고 싶지 않아서. 사람을 좋아한다는데 사람 없는 곳에서 죽게 만든 나 자신에게 잊지 말라는 의미로. 일단 차원 보호소에 다른 아이를 데려와 임시 보호할 생각이다. 릴리를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행복을 알려주고 싶다. 그런데 나는 강아지의 중성화 수술이 너무 무섭다. 하나는 잃을 뻔했고 하나는 품에 안기도 전에 잃었다. 암컷 개의 중성화 수술이 너무 무섭고 두렵다.